대한민국 최고의 고수들이 뭉쳤습니다. 딱 한 종목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딱 한 종목 팟캐스트 시즌 2 오늘 9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저부터 소개합니다. 마이클 리 이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석준입니다. 이석준 대표 오랜만이에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오래돼서 시즌 2 돼서 처음인가요? 그쵸. 네네네. 네. 근데 정말 이승원 대표도 네. 정말 우리 일주 만인가? 근데 오늘 하루 늦었어. 오늘 하루 늦었죠. 네, 왜 그랬어? 강준혁 대표가 일이 있다고 그래갖고 네. 어제 녹음을 하려고 하다가 녹음을 못했습니다. 쉽게 해서 뺀치는 거지. 네, 그리고 비슷한 거지 우리는. 그래서 오늘 이석준 대표님을 모시고 네. 녹음을 했습니다. 교과서의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서 다시 네. 한번 얘기해보고 항상 주시장이 변화무쌍한데요. 요새도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이석준 대표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새? 예, 열심히 다른 창업 알아보고 있습니다, 요새. 창업. 네. 네. 왜 궁금한 거 많아? 창업. 왜? 네. 내가 궁금한 거죠. 네. 내 동생이 네. 그 정부의 그런 거 있잖아요. 500원이요, 일단. 500원 주고 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궁금한 거 뭐가? 청소년 창업, 네. 아니 청소년 창업이 아니고 여성회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네. 여성 무슨 네. 센터 뭐 이런 네. 데서 네. 국가에서 돈 내고서 이렇게 네. 여동생? 네, 지금 창업 여동생 교육해주는 말하는 데서 네. 커피 과정도 듣고 얘가 빵도 듣고 별거 다 하거든. 네. 진짜로요? 네. 돈 받아가면서? 아니 받는 건 아니지. 돈 조금만 내면 되는 네, 거야. 네. 돈 안 받아요? 5만 원 내면은 하여튼 뭐 한 교육 달치 되게 잘해줘요. 되게 잘해주나 봐요. 네. 나라에서 돈 안 여성 줘요? 창업 지원 센터 뭐 이런 네, 네. 데서 네. 돈 받고 하는 줄 알았는데? 돈 받고 하는 건 없어요. 그래요? 근데 네. 거기 작년까지는 재작년까지는 강사가 그런 얘기를 했대. 네. 얘가 이제 동생 그 조카들 빵 만들어 주려고 과정을 듣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재작년까지는 네. 창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네. 올해부터는 작년 말부터 네. 그 강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 자기 가게 아니면 하지 마세요. 자기 가게라는 게 뭐? 자기 그 건물 아니면 커피숍 오픈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더래. 창조경제인데, 그러니까 건물 아니면 오픈하지 말라고. 그만큼 임대료가 많이 올랐다는 거야? 네. 장사가 안 되고? 그 수익률 나오기가 되게 어렵다는 얘기죠. 네. 근데 네. 웬만하면 하나면 좀 알만한 분도 있는데요. 그분의 제가 알기엔 집사람이 네. 어디 갔냐면 어디죠? 아래쪽인데 안양 옆에 무슨 평촌 군포 평촌이에. 군포인가 거기다가 커피숍을 차렸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웬만하면 아는 사람이야. 말하면 주식에 관심 좀 아는 사람이야. 저기 텔레비에 갔다 뭐 증권사 근데 있어. 그래갖고 슬쩍 한번 하겠다 그래갖고 네. 네. 그냥 돈을 뭐라고 했는데 소리거리 해갖고 차렸대요. 네. 그게 장사가 잘 된대요. 어. 우리를 보면 수도권의 도시에 무슨 조금인데.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데가 낫다니까. 그래갖고 네. 자기 서울보다? 일을 그만둬야 되나. 주말에도 가서 제일 도와준대요. 사내만도. 서울보다 그게 나은 네. 게 뭐냐면 서울은 이 임대료 때문에 네.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 네. 공포라고 해서 커피 안 마시는 거 아니잖아. 네. 그잖아요. 많이 마시죠. 군포 잘 살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네. 낫대. 그런 데가 더 낫다니까. 네. 그러니까요. 오히려 그런 데가 훨씬 네. 더 개인 사업자 분들이 네. 창업하기에는 오히려 수도권이 더 나은 것 같아. 그러니까요. 서울에 갖고 들어와 갖고 임대료에 맞아 갖고 저거 하는 것보다 네. 그게 낫지. 재밌는 건 뭐냐면 네. 김밥 천국이 강남에 되게 많잖아요. 네. 김밥 천국이. 네. 왜냐면 그런 것들이 반증하는 거거든. 그렇죠. 이거 창업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이따 얘기해요. 이제 그럼부터 다시 들어가죠. 오늘 하루 늦었습니다. 시청을 오래 들으신 분들이. 오늘 날짜는 3월 4일이고요. 수요일 날 장 마감됐고요. 오늘의 종가는 1,000부대가 조금 밀리면서 끝났네요. 1698.29포인트. 어제보다 3포인트 떨어져서 코스닥은 다시 각방하게 또 630포인트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채 마감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 좀 하나씩 보면서 하나씩 시장 얘기하고 좀 이따 더 다른 얘기도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상황에 대해서 우리 이성원 대표부터 한번 최근의 흐름 한번 특징이라든가 특히 3월 시장 중심으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뭐 특징은 저거죠. 네. 일단은 그 ECB 통화정 양적 완화에 대한 시작 네. 그것과 함께 더불어서 외국인의 그 전후로 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이제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있다. 네. 지금 오늘까지 하면 8일 연속 외국인 순매수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거래소 종목들에 대한 낙폭과 대주 뭐 순환매가 됐던 뭐가 됐든 일단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네. 어쨌든 2,000포인트 한번 오늘은 안착하는데 실패했지만 네. 2,000포인트 한번 올라갔다 왔다라는 거 이게 좀 의미 있을 것 같고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 전부 다 이제 죽는다 그 얘기하는데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난 솔직히 그렇게 네. 얘기하는 사람들 죽는다는 사람들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물어보고 싶어. 그러니까 네. 이유는 그냥 간단해. 네. 거래소가 가니까 코스닥이 죽는데 그 뭐야? 그것도 그런 거고 올라갈 때 못 산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거는 이제 물려 있는 상태에서 네, 네. 해결도 안 되고 아직 올라봤자 오른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저런 올라가는데 보기만 한 거거든. 그쵸. 그러니까 짜증 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말할 건 안 할 건 간에 셀트리온 올라가고 또 뭐 안 된다 했는데 다시 또 올라가는 뭐 저런 게임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집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어. 그렇지만 그거 안 된다고 얘기하기 쉽지 않은데 그래서 시장 3월 시장 크게 봐서 어떻게 한번 보세요. 일단 뭐 나쁠 건 전혀 없다. 네. 뭐 우크라이나 이슈에 대한 쪽도 네. 뭐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네, 네. 우크라이나 뭐 디폴트 된다고 하더라도 하루짜리 이슈? 그렇죠. 하루짜리 그냥 하루 한 번 빠지고 마는 그런 이슈에 대한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브라질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문제 되긴 하는데 네. 브라질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금리 미국에서 올리지 않는 이상 네. 지금 당장은 이슈될 거에 대한 쪽은 아니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 외부적인 이슈에 대해서 시장을 망가뜨릴 만한 그런 변수에 대한 쪽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이번에 전인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 네. 중국 전인대라든가 네. 이런 내용들을 놓고 보게 되면 네. 매크로 변수에서 시장을 망가뜨릴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는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야 코스피 기업들의 실적이 많이 증가하니? 네. 라는 쪽에서는 퀘스천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제한적인 상승에 대한 흐름이 지속될 거다라고 네. 보여지고 있고 네. 코스피는 제한적인 상승 속에서 코스닥 종목 장세 이게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근데 네. 이제 일부에서는 뭐 산업재가 계속 간다는 둥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올라오려면 실적이 뒷받침 돼야지 가지. 그런가? 그러니까 유가라도 좀 올라가든가. 네네. 근데 유가가 안 올라가잖아요. 아, 근데 너무 또 산업재 무시하시는 거 아니에요? 무시하는 건 많이 아닌데 올라왔어요 이미. 많이 올라왔어요. 이미 막 근데 바닥에서 잘 템포 봐봐요. 지식이 더 이상 템포가 아니야. 재밌는 게 뭐냐면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34조인가요? 36조인가요? 그렇게까지 안 될 것 같은데요 느낌에. 아니 30 몇 조 돼요 하이닉스가. 그래서 오 무거워. 맞네요. 33조. 그죠? 네, 깜짝 놀랐다. 여기 좀 내려와서 지금 33조 된 건데 네. 34조란 말이에요. 네. 34조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비싸죠. 조선주 다 합쳐도 하이닉스만큼 안 된다. 그래요? 야 이거.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성훈 건설주 다 합쳐야 시가총액 다 합쳐야 네. 하이닉스 정도 수준 돼요. 이성훈 대표 준비 많이 했는데 멘트 좋았어 오늘. 네. 더 재밌는 건 뭐 네. 화학주는 LG화학이 20조짜리가 있으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나마 좀 하이닉스를 넘어가요 화학주는. 네, 재밌는 건 철강주가 포스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고려 아연까지 비철까지 다 포함해야 네. 하이닉스만큼밖에 돼요. 자수해. 누가 자기가 찾은 거 아니고 누가 얘기한 제가 거 들어. 그냥 생각한 거예요 이거는. 진짜요? 아니 그래서 보면은 네, 그러니까 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네. 아니 삼성전자가 5% 올라가고 조선주가 움직이고 네. 저 뭐야 건설주가 움직이고 네. 화학주가 움직이는데 지수가 5포인트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 보이래? 이러면서 딱 봤더니 시가총액이 아주 그냥 작살들을 냈더라고 그냥 다. 그러니까 포스코랑 정확하게 확인해 드리기 위해서면 포스코 24조, 네. 현대차체 8조에서 두 개 합치면 32조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 두 개 합쳐야 SK 하이닉스가 되는 거야. 근데 격세지감이 이런 생각이 드네요. SK하이닉스가 비싸다기보다는 너무 박살난 거죠. 그것도 그렇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는 네. 포스코가 비싸 보인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포스코가 몰라 비싸요. 이거 개인적인 선호도입니다. 네. 왜냐면 네. 제가 워낙 포스코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지 네. 모르겠지만 저는 괜히 그런 느낌이 드는 걸 좀 지울 수는 없네요. 일단 솔직한 생각으로는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네. 산업재 세트가 반등을 하는 이유가 네네. 너무 쪼그라들었어요. 그러네. 이거는 그건 쪼그라들어도 네, 너무 그건 좀 쪼그라들었기 인정해야겠네. 때문에 네. 어느 정도 반등 나와도 네. 그거는 인정해줘야 된다. 네. 솔직히 데드캣 바운스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데드캣은 그러니까 뭐냐면 최악의 구간을 일단 지났거든요. 네. 최악의 구간은 지났다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안도랠리 네. 이런 성격에 대한 반등들이 지금 거래소에서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네. 그러니까 이게 순환매가 아니고 네. 뭐 조선이면 조선 네. 아니면은 뭐 화학이면 화학이 쫙 끌고 가는 랠리면은 네. 그거는 정말 인정해야 되는 거죠. 인정해야죠. 네, 그러면.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 순환매가 도는 거거든. 네. 순환매가 돈다는 건 뭐냐면은 네. 이게 자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계속 끌고 갈 자신이 없다는 얘기야. 네. 순환매가 돈다는 얘기는 그렇게 시장의 질적인 흐름이 좋지 않다라는 거라서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는
코스피보다는 역시 그 중소형 개발주 쪽 섹터 네. 이런 쪽이 더 좋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사물시장 대해서. 예. 그러면 저도 좀 얘기해드리면 저는 크게 봐서 뭐 두서없이 얘기를 해드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뭐라 그래 그 순환매 이런 거 잘 몰라요. 잘 모르고 또 하나 요즘 보면 이제 우리 템프로 주식, 템프로 내가 만든 말이잖아. 템프로 주식이 지금 어느 정도 올라왔어. 근데 템프로 주식인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그래. 바닥은 확인했다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 쏘리라고 봐요. 바닥은 또 바닥 갈지 몰라. 그래서 주시장은 그냥 돈의 힘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돈의 힘은 뭐냐? 원천은 외국인이다. 네. 제가 지난주에 이런 얘기하면서 삼성전자 얘기했다가 이성원 대표는 좀 그랬다 그러더라도 강준영이한테 한 소리 들었죠? 기억나죠? 오늘 방송에 안 나오는 이유 왜야? 삼성전자 신고가 나니까 안 나오는 거야. 까놓고 얘기해서 솔직히 인정할 맞죠. 거예요. 근데 저는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는 딴 거 몰라도 돈 냄새는 좀 맡잖아요. 그거 인정하죠? 냄새만 맡아. 냄새만 맡지 말고 좀 주머니에 주머니에 만들란 말이야. 주머니에 넣으란 말이야. 그러니까 갑자기 딴 얘기인데 아이고 우리 지금 심각하게 우리 후원 계좌 만들면 안 되니? 없어 보이지만 어떤 분이 게시판에 뜨셨어. 뭐라고? 어디 후원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대. 그래갖고 어디 내 계좌번호 슬쩍 불러줘야 되나? 저기 롯데 상품권을 보내세요. 우리 아들이 그 세뱃돈을 작은 엄마가 네. 롯데 상품권으로 준 거야. 롯데 상품권 모바일로? 아니 모바일로 아니고 진짜로 롯데 상품권을 사서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가짜 돈이잖아. 이거 롯데 돈이네. 막 이러면서 아빠 이거 부루마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부루마블 지폐 같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네. 롯데 상품권이라도 좀. 아니 근데 왜 그러냐면 돈의 냄새인데 돈의 냄새가 외국인의 돈의 냄새 분명히 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방송할 때 돈이 좀 들어왔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더니 근데 이번 주도 들어오는 것 같다로 추정했다는데 역시 돈이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이준석 돈이 들어왔습니다. 이머징 마켓에 돈이 들어왔어요. 네. 그래갖고 이준석에서 8억 달러, 8.3억 달러 정도 돈이 들어왔어요. 또 하나 인터내셔널 펀드 있잖아요. 인터내셔널 펀드는 지금 2013년 10월 이후 제일 많이 들어왔어요. 네. 몇십억 들어왔는데요. 문제는 이제 왜 들어왔냐 이런 걸 좀 아셔야 이해를 하고 어떤 추세로 가냐가 중요한데요. 네. 그 약간 다른 얘기 하나 말이 나온 김에 해드리면 지금 그 미국에서 그 분위기 자체가요. 네. 작년 12월만 한 4달 전만 하더라도요. 이머징이 좋댔다니 졸라 했어요. 그래서 이머징에서 돈이 주식형 채권형 앞에서 85억 달러가 한 달에 훅 빠져버렸네요. 12월에.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해서 주식임이 아니라 채권형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다수가 채권형인데 너무나 빠진 거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머징에 지금 사야겠다. 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HSBC예요. 네. 근데 HSBC 하면 약간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어. 왜냐하면 HSBC는 기본이 홍샤이나 홍콩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머징을 안 좋게 얘기하는 적은 별로 없어. 우리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 그쵸. 인정해야죠. 인정해야 돼. 그래 냉정히 다 얘기하니까 뭐 디스할 것도 없잖아. 그쵸. 그런데 HSBC가 너무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뭘 떨어져? 아니 이머징 마켓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다시 사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 스프레드를 얘기하겠지. 선진국 시장 대비해서 이머징은 워낙 안 가서 스프레드가 벌어졌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네. 또 하나가 싹젠이에요. 싹젠. 싹젠 소시에젠인데 얘는 그 프랑스 쪽이거든요. 네. 얘네들은 보수적인 집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양 자체가요. 네. 근데 얘네가 말하는 게 좀 의미 있어. 뭐라고? 싹젠은 매달 전 세계 기관 투자를 상대로 서베이를 합니다. 그래갖고 선진국 얼마나 하니? 네? 이머징 마켓에서 어느 정도 너희들 투자하는 이런 얘기를 좀 하는 애들이요. 근데 얘네가 했는데요. 네. 이번에 조사를 했는데 그 전 세계 투자가의 한 74% 정도 되는 사람이요. 네. 지금 이머징을 사야 된다. 불리시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율 자체가 어느 정도까지 회복했냐면 작년 3, 4월 정도까지 줄어들었어요. 작년 봄 수준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특히 걔네가 하는 얘기 단기적으로 보면 특히 헤지펀드의 공격적 움직임이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야. 싹전의 얘기야. 소시에젠의 얘기야. 그래서 이거 보면 이번 주에도 조심스럽지만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 보고 있어요. 이머징 마켓에. 그런데 이머징 마켓뿐만 아니라 이제 포함해서 인터내셔널 마켓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은 늘 그렇지만 시장에 대한 그런 하나의 추세라고 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인터내셔널 쪽에서 이머징으로 돈이 들어오면 사는 거 너무나 뻔하죠. 뭘 사냐면
우리은행에서 한국 주식을 사는 거예요. 한국 주식을 사는데 그 우리 뭐 약간 다른 얘기 또 해드리면 항상 좋은 것들 있고 상 10개 10개 사는데 시가총액이 또 아랫게 너무 작아졌지 않나. 네.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네. 조선을 다 패워도 뭐부터 안 되고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향은 오히려 삼성전자 이런 데 더 집중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삼성전자라든가요.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 시가총액 삼성전자, 현대차, 한국전력 그리고 SK하이닉스, 포스코 이런 것들이 상위 5, 6개에 들어갈 겁니다. 지금 물론 거기에 SDS, 제일모직 들어가고 막 SDS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이 일관되게 좀 수급이 있다 보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어제 같은 경우에 그 현대차가 좀 올라가고 뭐 그랬잖아요. 네. 오늘 빠지는데 그거를 굳이 현대차가 무슨 실적 좋아 이거 아니란 얘기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가 실적 때문에 올라간 그건 아니란 얘기. 물론 굳이 따지자면 그 다음에 S6도 있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있겠죠. 그리고 한국전력은 뭐 그 전기료 내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다 있겠죠. 포스코도 뭐 중국 SOC 뭐 있겠지만 그런 건 솔직히 다 갖다 붙이는 이유가 될 것 같고요. 수급 자체가 좀 탄탄해지고 있다. 그래서 아주 최악의 경우는 벗어났다. 근데 그게 언제 다시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한 거는 얘기했던데 또 중요한 거 하나가 지금 유럽에 이성훈 대표 여러 번 얘기했고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양적 하나 이제 3월에 본격화되고 그 유럽의 경기 회복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머징 마켓 쪽으로도 순풍이 인터내셔널 펀드를 지금 미국 사람이 인터내셔널 펀드 들어가는 것은 이머징이 반 유럽이 반이에요. 유럽에 적극적으로 사라는 얘기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갖고 유럽 양적 완화에 대해서 유럽이 아니라 한국 산다는 것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어찌되었건 간에 이런 것들이 순풍이 좀 분다. 쿠션이 들어와도 한국 주식에도 약간 도움이 된다 그런 생각 갖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에 좀 찬스가 있고요. 그럴 때 그래서 제 분명히 지금 말씀드린 소수견인데 아직까지 소수견인데 삼성전자가 신고가 난다고 보고 있어요. 네, 아주 무리하게 외국인이 빠지지 않으면 삼성전자는 지금 연 고가 났잖아요. 그게 아니라 작년에 했던 가격이 150만 원 수준이 아닙니까? 140몇만 원이죠 작년에 가격이요. 그리고 재작년 가격이 158만 원인가 그럴 텐데 맞네요. 작년 가격이 149만 5천 원. 그리고 재작년 가격이 158만 원대잖아요. 그러니까 2013년 1월 가격이 158만 원인데 모르겠어요. 저는 소수견인 것 전제하에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거 간다고 보고 있어요. 신고가 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펀더멘탈은나 이런 것들보다는 물론 S6도 있겠지만 그거는 솔직히 전 S6에 대해서는 중립의견을 갖고 있고요. 그 삼성전자가 신고가 났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우선주라고 거기 붙고 있고요. 거기다가 많이 나온 김에 하나 더 얘기 들으면 이슈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그 어떻게 나왔던 그 아모레퍼시픽의 그거 있죠. 액면분할. 네, 그래서 액면분할은 결국 액분도 악재라고 그러는 애들입니다. 네, 그거는 해소해는 애들이고요. 심지어 그게 꼭대기 시그널이라는 둥, 그거는 대형 악재라는 둥. 그거는 애가 생각이 없는 애들이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200만 대부터 비싸다 그랬어. 아무래도 싶어. 그러니까 그래서 300만 원 가도 비싸고 이 새끼들 500만 원 가도 비싸고. 그 친구 뭐라 어떤 논리가 있겠죠. 그 무조건 말이 안 된다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잘 모르니까 왜 그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실적 갖고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 수급이나 이런 거 보면 그건 악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건 뭐 나중에 또 조금 더 얘기할게요. 근데 시장은 좀 내용이 되게 괜찮다 보고 있어요. 중요한 게 그 아무래기? 액면분할이 왜 네. 중요하냐면 네. 이게 사실은 현대차도 우리나라 PR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PR 5배가 뭐야? 뭐 얘네가 적자네 현대차가. 근데 현대차가 적자네?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지. 왜냐면 이성호 대표 예. 현대차 살 마음 있어? 현대차? 차를 새로 생차 돈이 안 되니까 사는 거지. 그러니까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은 할 마음 있어? 있지. 있어? 에쿠스요? 아니 뭘 살 때 돈이 있건 없건 간에 네. 국내 현대차 살 마음 있냐고.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 삼성이요. 아니 자동차 말하면 내가 뭐 자동차. 그러니까. 그래? 난 전혀 없어. 아니 난 전혀 없어. 왜냐면 그냥 걸어 다녀. 돈이 있으면 더 사겠지만 근데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돈에 맞춰서 난 그냥 수입차 살래. 돈에 맞춰서 자동차 사면 돼 나는. 내가 뭐 뽀다고 낼 것도 없고. 네. 그래서 나는 내가 보기에는 현대차는 어쨌든 간에 그래도 돈은 버는데 아니
못 보는 것도 아니고 얘네가 8조를 벌어요 연간 현대차 그룹이 그래도 지금 이게 뭐야 말도 안 되는 시가총액을 지금 아무나 40 빼고.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그 말 되네. 최소한 현대차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거 많거든 삼성전자도 사실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그 정도 대접받는 거지 네. 최소한 애플 그거 반만큼의 밸류는 받아야지 그래? 애플 반만큼의 밸류는 받아야지 애플 컴퓨터 왜요? 왜냐면 삼성도 한게 뭐 있다고? 아니 뭐 그렇게 잘못했어? 삼성이 뭐 그렇게 잘못했어? 갤럭시 S6에서 좀만 잘 팔려봐 그러면은 최소한의 대접은 받아야지 근데 그런 거 못 받는 게 다 한국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난 똑같아. 난 갤럭시 살만 하나도 없다. 평생 없다 평생. 아 겐역시 좋을 거예요 이번에 아 그래? 그럼 말고. 네. 그래서 네. 지금 봤을 때는 네. 그 액분에 대한 쪽이 네. 니프티 50 장세를 이끌 수 있다 어때? 니프티 50 액분이? 액분이 좋은 기업들 K탑 30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중심으로 해서 주가를 펀드들이 자금 배분을 하면서 쫙 끌어올리는. 근데 왜 아무래도 왜그 꼬꾸대기라는 얘는 뭐야 그거? 아 그건 그 사람 얘기고. 아 좀 딴 얘기했어? 내가 나는 내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얘기. 그 뭐냐면 논리가 뭐냐 이거지. 내 얘기는 그런 주식에 대한 저평가를 해소시키면서 그 주식들이 고평가되는 상황 네. 이런 쪽으로도 가는 시장에 대한 쪽이 나중에 보면은 크게 한번 나올 것 같다. 근데 지금은 아니고 네. 그 사이클은 네. 내년도 사이클에 나. 네. 아직은 아니고 그 사이클은. 네. 그러니까 그런 시장은 가능해 보일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내년인 것 같아 그건. 말이 나온 김에 액분 관련돼서 네. 아, 이거 뭐 그 다 소설 쓰는 얘기예요 액분은. 네. 근데 액분이 처음 얘기 나온 거가 K탑 30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네. 다시 말씀드리면 K팝이 아니라 K탑. K탑 TOP입니다. TOP. 네. K탑 30이라는 걸 이번에 올해 상반기 중 만든다고 금융위원회에서 작년 11월에 처음 얘기했어요. 물론 그 전에도 논의가 거래소, 있었는데 거래소. 네, 금융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업무 보고에 들어가고 이번에 1월달에 거래소에서 이제 설명회가 또 했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했는데 그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K탑 30을 만드는데 한국판 K탑 30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상식적으로 이제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 또 주식을 전문이 아니시니까 네. 다우 30이라는 게 엄청 좋은 회사들이 들어가 있어요. 네네. 네, 이석준 대표 아마 네. 이성원 대표도 알지 모르겠어요. 네네. 다우 30에 속해 있는 주식은 당연히 30개잖아요. 네. 평균 주가 얼마 같아요? 한 150만 원 하지 않겠어요? 아, 1,500불. 네. 그러니까 대충 이성원 대표. 어떤 거요? 아, 다우 30에 들어있는 속해 30개 종목씩의 평균 주가. 평균 주가? 걔네들 그 주가는 아니, 가격이 주가는- 제한적이잖아요. 한 30불? 평균 주가 30불? 아, 50불 정도? 50불? 50불. 50불? 50불. 50불? 너무 싼 거 아니야? 왜냐면 아, 애플이 몇십 개인데? 아, 30개 왜냐면- 종목씩의 평균. 평균 그러니까 50불 정도? 그러니까? 5, 60불 정도. 왜냐면은 네. 그 다우 30에 들어가려면 계속 액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다우는 산술 평균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네. 시가총액 평균 그 시가총액 그 방식이 아니라 네. 산술 평균이기 때문에 그 지수 안에 유지가 시켜주기 위해서 네. 50불인가? 네. 그 안에 가격이 있어야 돼요. 그 가격 그 레인지가 있더라고. 그건 들어가 있는 그건 레인지가. 틀린 얘기죠. 맞아요. 그래서 액분해야 돼요. 그건 애플을 또 액분 무조건 해야 돼 지금 법적으로? 그건 아니 그러면은 그냥 탈락 그냥 빼버려요 지수에서 산정해서. 그건 약간 틀린 거고요. 찾아봐요. 다우 산수 지수에 대한 선정이 되게. 아, 근데 그러면- 내가 그 액분 때문에 네. 공부했었다니까. 근데 맞는데 네.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관행상 평균이 그 100불 정도 나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평균 100불이니까 자기가 말한 50불이라는 건 틀렸다는 얘기죠. 왜냐면 단순 그렇지 나는 네. 틀렸는데 단순 산술 평균을 하기 때문에 네. 만약에 액불이 300불을 가봐. 네. 애플이 300불 갔는데 그게 3% 올라버리게 되면 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극단적으로 커지는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만약에 뭐 하면 최소한 뭐 2대1 액분이라도 맞아요. 유도를 해서 맞아요. 그 영향력에 대한 쪽을 감소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우 30에서 제일 비싼 게 한 280불 정도 하고요. 지금 제일 싼 게 30불 정도 합니다. 그래서 평균 100불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암묵적으로 그 정도 하겠거니 얘기를 하는 거고 100불 정도가 가장 그나마 유지하려고 서로들 노력할 뿐이지 법으로 강조된 건 없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래 100불 정도인데 그게 왜냐하면 100불이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그러면서 그 뭐 유동성을 떠나서 접근성을 좋게 한다는 가장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우리 이성 대표가 어떻게 명언했잖아요. 개맛을 알아. 먹어본 놈이 먹는 거잖아요. 그쵸. 먹어봐야 좋은 걸 알잖아. 그치. 근데 300만 원? 이거 좀 어려운 거죠. 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벌어서 우리 까놓고 이성 대표는 나는 못 사거든. 못 사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살까 말 거야. 그 버스를 안 타고 아무것도 안 사도. 그러니까 어려우기 때문에 그걸 낮춤으로 인해서 누구나 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좋은 주식을.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의 고액권 아니면 50만 원 넘는 것들의 평균은 개인 비중이 거래 비중이 30%가 안 돼요. 불만들이 많아요. 근데 웬만한 우리나라가 평균이 한 70%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60에서 70% 정도 돼요. 개인 거래 비중 웬만한 큰 주식들 작은아만 같은 소용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충분히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액분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시한 거래소에서 지금 제시한 거는 내부적으로 제시한 건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그리고 근데 그런데 또 하나가 액분 한다니까 오늘 신문 보면 일부에서 조그만 주식들 자본금도 잡고 이런 것들 그냥 액분 얘기 나오잖아요. 그건 K탑 30에 들어갈 확률이 거의 없어요. 얘네들은. 왜냐하면 그게 시가총액이 들어가고요. 매출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요. 이익도 안정성도 있고 유동성도 있고 포함해서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지금 무조건 뭐 조그만 회사들 액분 이거 필요 없습니다.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하는 건 지맘이지. K탑 30에 들어갈 확률은 거의 없어요. 제가 보기엔요. 그래서 K탑 30으로 들어가면서 아시잖아요. K탑 30 대표로 만든 거라는 거기 때문에 K탑 30의 의미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주식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또 하나가 그걸로 수많은 상품을 만들어낼 거라고요. 그잖아요. 네. 그걸 갖고 펀드도 만들고 ETF도 만들고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선물 옵션도 그걸로 갖고 만들겠죠. 왜냐하면 그 합리적인 지수가 된다 그러면 왜냐면 훨씬 더 설득력이 강하잖아요. 삼성전 하나에 몰표 있는 것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 상당히 의미 있다. 그래서 저는 액면분할에 대해서 한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모르죠. 그분은 왜 꼭대기라는 건 아마 그보다는 펀더멘탈로 얘기하셨겠죠. 펀더멘탈로 얘기하는 거죠. 삼성 현대차랑 비교해서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인데 뭐 다른 얘기도 하겠고요. 지금 요새 이제 또 마이크 한번 넘겨보죠. 우리 이석준 대표. 네. 주시장 요즘 가끔 보잖아요. 네. 요즘 그냥 객관적으로 보통 일반 컨설턴트 들어서 어떻게 보고 있어요? 시장을? 어떤 시장이 비싸요? 느껴요? 아니면 살만하다 이런 생각을? 한번 놓쳤죠 이미. 왜요? 왜냐면 유가 내려간다고 했을 때 이제 정유랑 화학주들이 좀 빠졌던 거로 보거든. 저는 이제 네네. 거기서 보는 건 SO일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네. 한참 내려갔고 한 3만 얼마 때까지 나갔다가 이제 유가는 어찌됐든 간에 더 오르든 더 떨어지든 간에 뭐 이제 그런 영향들이 빠져나가고 나니까 주가가 정상화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때 샀으면 돈 벌었을 텐데 네. 했죠. 네. 그런 느낌들. 뭐 그리고 지금 주식은 사실은 이제는 좀 모르겠어요. 좀 더 지나야 뭐 살까 말까 생각을 네. 좀 해볼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네. 요즘 이제 그러면 관심 있거나 이런 것들 개인적으로 어떤 것 좀 보고 있어요? 계속 유통주 보고 있어요. 유통주요? 네. 아. 호텔신라 계속 네.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좀 빠졌었고 네.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제 네. 좀 왜요? 뜻이나요? 사업이 좀 이렇게 뭐 좀 정리된다는 느낌들도 좀 들고 어디에 네. 이제 집중하는 어떤 그런 노선들이 조금 더 네. 분명해지지 않을까라는 모습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네. 형제들 뭐 이제 그쪽 집안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형제들 사업이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이제 네. 각자가 집중하던 쪽으로 조금 더 집중해서 나갈 텐데 네. 호텔신라가 뭐 비즈니스 호텔 같은 것도 계속 얘기들도 있고 그렇죠. 당연한 거였죠. 네, 그런 것도 또 있고 이제 뭐 어쨌든 면세점이 한국 외에 외국으로도 뭐 나가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 내에서 있는 뭐 가지고 있던 컨텐츠들을 이제 뿜어낼 때가 되지 않았나. 네. 네, 왜냐면 이제 이혼하시고 나면 이제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좀 매진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가 일이 가장 잘 되지 않을까. 뭐 네.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머리 아픈 부부 관계 끝나고 네. 복잡한 관계 이제 승기일전에서 일만 잘하자 이건가? 네네. 아주 흥미로운 분석인데? 간통법도 없겠다 이제 신나신 거지? 또 흥미로운 분석인데. 요즘 이 중에 이사는 가장 최근에 또 중국 다녀오셨잖아요. 네네. 요즘 중국 분위기는 어땠어요? 중국은 오프라인이 죽고 온라인이 이제 더 살 거다. 중국도? 네, 중국 이미 네. 온라인 대형으로 이제 시장들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왜 보면 하이타오. 네. 이제 뭐 전자시장, 뭐 네. 액세서리 시장, 장난감 시장, 뭐 자동차 시장 네. 이렇게 되게 많았었는데 네. 실제로 소모되는 어떤 오프라인 매장을 제외하고 이제 거기 안에서 좀 디테일한 것들은 네. 오프라인 이제 뭐 네. 아주 뭐 한국에 뭐 이제 삼성이나 뭐 이런 것처럼 돼 있는 뭐 이제 네. 화웨이나 뭐 이런 대형 뭐 하이얼이나 이런 데들 제외하고는 네. 거의 모든 뭐 가격대 승부하는 것들은 다 온라인으로 네. 이제 다 이동한 느낌이더라고요. 실제로 시장에서 물건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
연초에 SBS에서 네. 중국 그거 부자를 뭐 어쩌고저쩌고 잡아라 그렇게 나왔는데 네, 저도 봤어요. 걔네들 그 쇼핑을 어떻게 하냐면 네. 아예 바코드를 물건을 딱 전시해 놓고 바코드를 갖다 놨더만 거기서 주문하는 거야. 물건을 보고 아예 거기서 그냥 주문하는 거예요. 바코드로. 딱 그냥 딱 그 거기서 주문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쇼핑을 마트에서? 하되 네, 마트에서 그냥 주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집으로 오는 거예요 물건이. 자, 우리보다 빠르네. 우리가 이제 네. 그거 한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거 이제 한다는 우리 건데 카트 갖고 걔네들은- 다니지 말라는 거 아니야? 네, 걔네들은- 가서 찍으라는 거 아니야, 계속. 네, 걔네들은 그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보면은 그래서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그 오프라인에다 재고 그 회사에서 운영하는 거는 네. 그게 이제 전시장 개념인 거죠. 네. 그러니까 진짜 물건을 파는 데가 아닌 거야. 아, 전시장? 네. 전시장 개념인 거야. 거기서 온라인으로 다 주문해라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DP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네. 거기서 딱 보고서 마음에 들면은 네. 그거 딱 해갖고 이제 그 바로 사고 이런 거를 보여주더라고. 근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질 급한 네. 사람이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살 일도 없고 네. 오프라인 물건이 네. 있지도 않고 있지도 않고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 네. 그 우리보다 훨씬 빨라진 게 많아. 그 필테크 같은 건 훨씬 빠른 거잖아, 또.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네. 그 온라인에 대한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본 사람들은 사는데 네. 지금도 내 주위에 온라인에서 물건 안 사본 사람이 있어요. 네. 왜냐면은 한국은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려면 네. 너무 힘들어요. 공인증서 깔아야 되고 그리고 액티브엑스 깔아야 되고 특히나 아이폰 쓰면 깔아야 될 게 너무 많아. 저도 지금 액티브엑스. 저도 지금 이제 아이폰 어플에다가 11번가랑 네. 롯데마트랑 네.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알리바바 이렇게 해놨는데 네. 결제 빠른 건 알리익스프레스 쪽이 아마존이 훨씬 빨라 이 두 개가요. 네. 얘네는 그냥 주소 입력하고 네. 그 카드 번호만 내고 그 네. CVS 코드만 넣으면 딱 땡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걸 입력을 안 하는데 네. 왜냐면 그게 저런 걸 안 써서 그렇구나. 그것도 네. 이제 입력을 안 하거든요. 나오는 거예요. 나 같은 경우는 비밀번호만 딱 6자리만 입력하고 끝이잖아. 그러니까 그것밖에 그것도 공인증서도 안 하거든. 자기는 앱카드 쓴다는 거죠. 카드 쓰니까. 아니, 앱 저는 카드로. 공인인증서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 카드. 공인증서도 없이 그냥 그냥 일반 카드를 깔면 네. 그냥 비밀번호 하나면 다 돼요. 근데 이제 앱 카드도 귀찮잖아요, 사실은. 왜요? 그냥 앱카드 결제 누르고 그냥 비밀번호만 넣으면 그러니까 끝인데. 발급 받으러 가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인터넷에서 하는 거예요. 내 신용카드를 갖다 입력하는 거예요, 그냥. 귀중한 신용카드 네. 정보를 알려줬을 네. 뿐이지. 그냥 알려줬을 뿐인 거지. 저 안드로이드를 네. 못 믿겠어요. 뭐 이제 아이폰에도 앱카드 있겠죠. 뭐 근데 어찌됐든 간에 뭐 저희는 뭐 이제 그걸 또 발급받는다던가 이런데 기존에 있는 결제망에서도 그냥 카드 번호 자체 하나로 다 되고 네. 된다라는 부분들이 훨씬 더 낫고요. 근데 중국은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보면 오프라인 빈 상가들이 되게 많아요. 아, 중국도. 실제로 그 도매 시장 자체에 빈 상가들도 많고 네. 그 살 수 있는 것들도 뭐 진짜 뭐 당장 사야 되는 어떤 네. 그런 소비재들을 제외하고는 네. 나머지들은 네. 주문하고 기다리는 거 네. 성질 급하면 좀 비싸게 사야 된다라는 거. 뭐 그러네. 우리랑 비슷하네. 네. 네. 아, 근데 참 이게 그 엄청나게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요. 그 중국 이번에 저 자동차 쪽 때문에 하신 거예요? 네, 뭐 이제 그 겸사겸사 그거랑 자동차 쪽은 어때요? 중국 자동차 쪽은? 중국 자동차는 네. 일단 기술력으로는 이제 한국 넘어서는구나 뭐 이제 이런 느낌들도 사실은 좀 가지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어떤 부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워낙 싼 거부터 워낙 비싼 것까지 그리고 워낙 그 특히나 좀 충격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한국은 튜닝 산업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규제가 아직까지 좀 많잖아요. 네. 네. 근데 중국은 그 비싼 1억짜리 차를 수입된 차를 자기네 딜러들이 그러니까 네. 그 판매하는 대리점들이 자체적으로 차를 개조해서 팔더라고요. 안에 뭐 이런 내부들을 1억짜리는 건 뭐 페라리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아니 페라리는 한 4, 5억 되고요. 네. 그러니까 4억이 넘죠. 그러니까 1억짜리 왜냐면 BMW 좀 그런 것 한국보다 차값이 30% 정도 비싸다고 봐야 되니까 30, 40% 네, 정도 네, 비싸다고 봐야 되니까 네. 그냥 뭐 밴 같은 것들도 안에 다 개조해서 리무진 해서 만들고 뭐 그냥 뭐 일반 차들도 안에 다 개조해가지고 뭐 시트랑 이런 거 다 뭐 바꿔서 이렇게 팔고 그래서 판매하는 리무진 만들 수 있어요, 애들이? 네, 뭐 별걸 근데 다 만드니까요. 되게 위험한 건데. 네. 왜냐면 그게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네, 네. 그게 이제 용접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아니 그런 리무진이 아니라 이제 그 시트를 이제 그 리무진 시트나 뭐 이런 거로 해서 시트만 완전히 가능하구나. 다 개조하고 안에 편의 장치를 다 개조를 해서 집어넣는 거죠. 근데 네. 그런 것들의 수준이 옛날에는 뭐 이제 뭐 정말 뭐 4, 5년 전에 가면 막 네. 되게 조잡하다 이랬는데 요새는 뭐 그렇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오더라 이거죠. 그리고 네. 워낙 그 기술의 축적이라는 게 한국은 뭐
뭐 비싼 차 한 대 뜯으려면 그것도 되게 좀 신경 써서 뜯어야 되는데 걔네는 막 뜯잖아요. 네. 막 뜯은 대수가 워낙 누적이 되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긴 거네. 네, 그렇죠. 그런 얘기잖아요.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추월하지 않을까. 왜냐면 부품 구하는 것도 워낙 그쪽이 더 쉽고. 네. 그럼 뭐 이제 우리가 보통 옵션이 빠지면 한국 같은 경우 그 옵션 채워넣기 위해서 되게 좀 많은 비용이 들어야 되는데 네. 걔네는 그런 어떤 것들이 다 이제 기술적으로 다 있고 제품들이 다 생산되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뭐 애프터마켓에서는 이미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뭐 벌써 어느 정도 뭐 당했다 네. 뭐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이성훈 대표는 또 중국에 대해서 요즘 느끼는 거. 요즘에 뭐 느끼고 말고가 일단은 최근에 보게 되면은 네. 이 보고서 나오는 거 보게 되면 하이타오족을 잡아라. 그러니까 그렇죠. 중국 역직구에 대한 네, 얘기를 역직구. 이렇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역직구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 봐서는 이제 네. 그 대표적으로 크로스보더 하는 애들, NHN 엔터 네. 이런 애들, 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계속해서 주목해야 되지 네.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역직구가 뭐냐면은 한국에서 요우커라고 오는 애들 네. 이제 빠링호우가 와서 네. 옛날에 이제 와서 친구들 손잡고 놀러 왔단 말이죠. 네. 걔네들이 이제 컸어요. 네. 육아용품을 사. 네. 한국에 있는 육아용품 아가방 같은 거 사는 거예요 이제. 네. 이제 한국 거 제품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수해버리자. 아예 회사를. 네. 그러니까 아가방 같은 거 네. 그거 이제 사는 거고 또 이제 와서 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샀던 옷 그 제품 브랜드를 네. 한국에서 역직구로 그냥 사는 거죠 중국에서. 그러니까. 그잖아요. 네. 중국에서 아예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 그리고 네. 이제 이 빠링호우가 이제 결혼을 하다 보니까 밥솥도 한국 거 사고 청소 로봇도 한국 거 사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품목에 대한 쪽들이 다양해졌다. 빠링호우가 그 이제 그 중국에 들어가서 네. 사면서 빠링하우를 우리 혹시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찾아보시면 되겠지만 80년대 출생 네. 중국인들 네. 이걸 이제 빠링호우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90년대생을 주링호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들의 그 소비에 대한 쪽이 한국 시장에 대한 주식 시장에 대한 방향도 만들고 있다. 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중국 소비 관련주에 대한 흐름 좋은데 네. 일부는 지금 숫자가 아직 안 찍힌 애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숫자가 찍히는 3위각기 같은 경우는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네. 숫자가 안 찍히는 MPK 같은 경우는 지금 못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는 좀 그럼 있다. MPK 좋다 그래서 나 얘기했더니 MPK는 X 됐죠. S 됐어요. 챙겨.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에 대한 차이 아닐까요? 그리고 숫자가 찍히는 예. 예.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중국에 물론 약간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이번 주부터 해갖고 이제 한 번 열리면 중국 사람 모이기도 어렵잖아요. 전국에서 올려니 아직까지 기차가 다 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제 시작된 게 3일날 시작된 게 정협이 시작됐고요. 이제 3월 5일 이제 3월 5일날 우리가 내일 올라갈 텐데 3월 목요일 날이면 딱한정 올라갈 텐데 그때부터 해서 거의 또 일주일 하잖아요. 다음 주까지 하죠. 다음 주 중반까지 하는 게 이제 전인대잖아요. 그러니까 전인대에 아우러서 그럼 미국이 요즘 중국에서 이슈가 되는 게 뭐니? 중국에서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중국은 요즘 그러면 제가 뭐 중국을 가본 지 가본 지 1년 했지만 그래도 뉴스를 많이 보잖아요. 중국에서 작년 이맘때 여기저기 써놨던 게 있어요. 아마 중국 계신 분 보면 저 이학년이 거짓말 안 하는 거 알 거예요. 지하철에도 써 있고요. 그리고 백화점에도 써 있고요. 공항에도 써 있는 게 딱 새 중국말로 누구나 웬만한 사람 다 읽었어. 우리나라 사람들도 중국자 있죠. 중국에 중국 써 있고요. 꿈몽체가 써 있어요. 중국몽이야. 이게 중국의 꿈이라는 거예요. 앞서 지난번에 누구야 이석준 대표가 얼마 전에 저희한테 동영상 하나 링크 걸었잖아요. 네. 지하철에서 텔레비전 보는 거 시끄럽게 본다 그랬죠. 이게 딱 우리 보면 이해가 안 될 텐데 제가 딱 1년 전에 이성훈 대표한테 이런 얘기했죠. 야 중국에서 이어폰 사고 하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했죠. 왜냐하면 중국은 이어폰 문화가 별로 없어요. 네. 왜냐면 그리고 다 게임이며 게임. 우리나라 봐봐요. 우리나라는 점잖아 갖고 지하철에서 게임하는 사람들 이어폰 갖고 합니다. 네. 뭐 보는 사람 많지만 다 이어폰 하는데요. 중국은 약간 거짓말하고 혹시 반발하는 사람 있지만 100명 중에 90명은 이어폰 안 씁니다. 그냥 거기서 떠들고 얘기하고 조용히 얘기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원래 시끄러우니까. 네, 그런 데다가 게임 있죠. 소리 나요. 띠띠띠 막 이거 있죠. 텔레비 소리 있죠. 다 들려요. 그게 중국인데 그것도 바꾸자는 거예요 중국에서.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때 보면 지하철에서 뭐 먹지 말라는 거가 엄청 큰 구호문 잡고 그래서 그쵸. 예, 중국의 새로운 스탠다드, 새로운 그 선진국으로 가자는 게 작년이었으면 지금은 딱 뭐냐면 어디가 나오는 게 신창타예요. 신상태. 이게 뉴 노멀이거든요. 그걸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 중고속 성장. 우리 올 초 얘기했잖아요. 리건창 선생님 얘기하셨던 스키, 예, 네. 스키론 이런 거, 스키론. 예, 그래서 중고속으로 해야 되고 밸런스 해야 되고 용감하게 불인들 쳐내야 된다. 이거 얘기했잖아요. 장사단원인가? 장사단원. 장사단원. 그 내가 내 팔에 독사가 물렸으면 팔을 잘라버리는 아픔 이런 얘기 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중국에서 요즘 뭐 여러 가지 한 7개, 6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물론 경제 성장 7%, 7%, 7.3% 중반 이런 얘기도 있겠지만 네. 그 중요한 거는 우리 주식시장에 중요한 건 3개 광역 프로젝트.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뭐 제일 중요한 게 북경, 네. 천진 그리고 허베이 세운에 징진지 프로젝트에서 보이고요. 장강 프로젝트. 장강이라는 건 이제 그 양자강인데요. 우리를 보면 중국에서 양자강이란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중국은 장강이라고 그러죠. 장강. 예. 그 뭐 창창인가 뭐 이렇게 발음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냐면 그래서 양자강이라고 굳이 얘기하면 장강의 극히 일부를 이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엄청 큰 진짜 장강이에요. 네. 중국에서 그거가 엄청 중서부, 남부, 중서부를 다 이루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게 프로젝트가 있고 또 하나가 1대1로 일다일로 뭐 하는 게 있어요. 일동인가 발음하는 게 있는데 1대1로가 뭐냐면 원밴드 뭐 이런 건데 크게 봐서는 육상판 실크로드. 육해상 실크로드. 네, 육상 실크로드 있고 해상 실크로드가 있는데 21세기. 그래서 그거가 결국은 중국 사람이 얘기하는 게 또다시 요즘 중화사상 졸라게 얘기합니다. 21세기는 중국의 중심이다. 다시 왔다는 얘기야. 걔네들 표현은 이제 다시 중국이 중심이다. 이제 다시 중국의 중심. 그런 개념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시안부터 출발해갖고 어디까지 가냐면 지난번에 한번 고속철도 갔잖아요. 철도 네. 갔잖아요. 스페인까지 가는 거고요. 그래서 베네치아까지 가는 거고요. 왔다 갔다 해서 베네치아 아시잖아요. 네. 그 저기 이탈리아 네. 바다 있는데 네. 가는 거고요. 또 하나가 바다를 남부로 해갖고 인도 갔다가 여기 어디로 가냐면 인도에 갔다 어디로 쭉 가냐면 나이로비인가 봐요. 네. 아프리카에 갑니다. 아프리카로. 거기 갔다가 다시 그 카이로랑 거기 지나갔고 다시 그게 어디로 가냐면 베네치아로 갑니다. 그러면 유럽이 걱정해야 될 거는 IS 침공이 아니라 중국 침공이네요. 아 그렇죠. 근데 돈이 오는 거죠. 거기는. 그래갖고 그게 이제 1대1로거든요. 그걸 통해서 중화민국, 중국을 만들다는 거거든요. 그 프로젝트거든요. 그게 하나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도시화만 하는 거 하는 게 아니라 사회 개발하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도시화가 들어가고 그 수많은 제가 반농담삼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가 20년 전에 20년부터 이슈가 됐던 거가 사회 문제가 됐던 거가 그 뭐예요 저기 위장 원정 출산 문제 됐잖아요. 요즘 중국에서 원정 출산 갖고 엄청 비판적인 기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뭐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게 왜 그 군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물어봤더니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먹거리가 불안하다. 중국에 믿을 수가 없다고 또 하나가 공해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요번에 그 환경 산업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요 중국에서. 그러면서 공해 방지법에 뭐 얼마나 투자하고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뉴스 보셨잖아요. 이성원 특별히 많이 봤죠. 공해 방지 그런 네네. 법안 만들고 이번에 또 통과시키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설비 이런 것들 그게 뭐 중국이 됐건 뭐 회사가 됐건 한국 회사가 됐건 그런 쪽 비즈니스 그래서 그런 쪽 뭐 미세먼지 이런 그런 작은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볼 게 아니라 큰 관점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번에 정확히 얘기하면 중국의 공해 방지법이 법제화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재생에너지 얘기 등등 나오는데 이런 것의 관제법 내년에 완전 올해 시행됐고 규모가 더 늘어나요. 1,000조 투입한다네요. 공해 방지 산업에 환경법이 시행되면서 1,000조. 걔들은 뭐 돈 단위가 틀려서 그러니까 올해 투입하는 돈이 1,000조 투입이야. 1,000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더 많이 투입한단 말이야. 세 배. 아유 추워. 네, 내년 생각인데 향후 6조 위안. 중국은 6조 위안, 1,056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환경 오염법인데 이런 것들이 시장 우리 들으신 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크게 하는 것이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럼 중국에 있는 그 환경 회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중국까지 갈 필요 있나? 북광통에서? 북광통에서는 그거 찾고 우리나라에는 몇 개 없지. 뭐 그게 하여튼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래요. 이게 꼭 한국 그 회사가 돈을 버냐 안 버냐는 그러니까 나중에 고민하시고 주식은 그렇잖아요. 그 펀더멘탈만 가는 건 아니란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삼성전자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 올해 신고가인데 이거 펀더멘탈 줘서 올라가는 거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전혀.
그냥 마찬가지잖아요. 아모레퍼시픽 무슨 40배야 말도 안 되지.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거든. 그래서 이렇게 저는 보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 그런 이슈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제 관심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네. 이성훈 대표 관심주 좀 하나씩 저는 좀 추워갖고 네. 지난주에 했던 거 뭐야? 그냥 그대로 하려고요. 뭔데? 어? 뭔데? 뭐냐고요? 굳이 뭐라도 상관없어 해봐. 창의 에탄올. 아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 지금 나라에서 술값 올린다는데. 창의 에탄올 그대로 좋아 보이고요. 네. 왜야? 그 다시 한번 얘기해봐. 못 들으신 창의 분들. 에탄올은 네. 다른 게 아니고 네. 기본적으로 일단은 저도주 네. 트렌드에 의해서 술을 많이 마신다. 네. 근데 이제 한국 주정산업 주식 그 한국 주정 뭐 대한주정 네. 제조인가? 대한주정에다가 그 지분만큼 그 주정을 갖다 팔잖아요. 아 몰라. 걔네가 사주는 몰라. 거거든. 나한테 대한주정에서. 독립 구할 생각 하지 마 그거. 걔네들이 이제 그걸 사는 건데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재고 관리가 되고 베트남에다 이번에 증설했거든요. 네. 베트남 증설한 거 효과 올해 이제 매출에 반영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얘네가 지금 A 모 화장품사에서 테스트하고 있는데 네. 이 발효 화장품 네. 쪽인데 이게 좋대요. 네. 그 화장품 아마 들으시는 분들 중에 화장품 광고 중에 저도 유일하게 네. 야, 저 화장품 정말 사고 싶게 만들었다. 나라도 사고 싶다라고 만들었던 화장품 유일하게 SK2 피테라 에센스였거든요. 네. 그 발효 화장품. 네. 근데 이 발효 화장품 원료를 얘네가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가능성이 화장품 쪽까지 올해는 만약에 올해 증설로만 네. 그러니까 주정 쪽에서 화장품 매출 없이도 한 화장품 원료 만든다는 거야? 네, 화장품 원료 발효 화장품 원료를 얘네가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여전히 창의 에탄올 좋아 보이고 네. HT 같은 거네 그럼. HT하고는 격이 다르지. 이건 발효 화장품인데 HT도 그 한방 화장품 원료인데? 한방이야. 뭐 그것이 그 대충 그냥 그거 좀 갈아 넣으면 되는 거지. 한방하고 같나? 한방 화장품 냄새만 좀 풍겨주면 되는 거지. 그 한약 냄새만 좀. 그렇다 치고. 네. 그거하고는 좀 다르죠. 발효 화장품하고 한방을 어디다 비교해. 그래서 그 좀 다르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ACT보다 더 잘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상해 에탄올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네. 그 현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현대 EP. 아 뭔가 너 베끼는 거 아니야 뭔가? 그거는 독창적인 게 별로 없네 오늘. 독창적인 거 없어요. 네. 현대 EP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 딱한 종목 통해서도 네, 몇 번 몇 번 얘기했죠. 나갔지만 몇 번 얘기했죠. 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에 대한 주가 올랐어요? 수요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경량화. 네네. 이 경량화 이슈 때문에 네. 현대 EP 이런 거 계속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거 생각이 주가가 듭니다. 씻고 가네요. 네. 거의 사상체육과 근접하고 있는데 이거. 네. 그래서 현대 EP 좋아 보이고 네. 또 나머지는 기억이 안 나. 네. 뭐 있는데 기억이 네. 안 나.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러면 아까 나왔던 아가방 같은 거 해도 돼. 아가방. 네. 아가방이 아마 바닥일 거예요. 아가방 완전 중국 회사니까. 네. 그거 중국. 이제 랑시 그건데 네. 아가방이 제가 보기에는 아가방도 네. 좋아 보여요. 근데 아가방을 하던 뭐 중국주 같은 경우는 아가방도 네. 괜찮아 보이고. 아가방은 정말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이제 저희가 하도 얘기했던 뉴스도 그 링크도 알려드렸는데 중국에서 정부에서 말도 안 되지만 2명 무조건 나라. 아 그러면 대박 나는 거지. 그럼 대박 나는 거지. 대박 나는 거지. 그러면 또 콘도 관련주 줬대고. 줬다는 거지. 우리나라 간통죄 폐지되고 유니더스가 상한가고 이게 웬 말이야. 정말 어이없는 주시장이 되고요. 이석준 대표는 또 전 신일산업이요. 신일산업. 신일산업? 네. 야 업계 10년 만에 처음 듣네 신일산업. 아니야 선풍기하고 이런 거 할 때 가끔 올라. 이게 왜요 신일산업은? 저기 이제 그 이거 뭐야 이게? 올해 페니터가 풍기가 났어요. 아 풍기야? 네. 왜요? 무슨 얘기야? 신일산업이 이제 그 페니터를 수입을 했었는데 올해 그 유가가 떨어지면서 네. 그 등유가 가장 싼 그 저기가 됐잖아요. 그 난방 연료. 아, 그러면서 그 페니터가 이제 살 수가 없더라고요. 돌아다녀도. 네. 네. 그런 거 보면 이제 유가가 계속 요 정도면 네. 뭐 겨울에도 전기 떼는 것보다 그게 훨씬 싸겠다. 훨씬 싸니까. 전기 떼는 거고 기름 떼는 거보다 그게 훨씬 싸니까. 냄새 나지 않아? 냄새도 없어요. 저기 냄새도 별로 없고. 일본 수입 완제품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제 그 저전력 생산. 아 근데 겨울 다 갔는데. 아니야 근데 이석준 대표 말하는 거 무시하면 안 된다. 작년에 5월에 우리 그 1주년 할 때 내가 네. 졸라 깠잖아 대한항공. 졸라 올랐잖아. 씨발.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 난 좋네 열심히 디스를 계속 5년 동안 했을 뿐인데 그러니까. 기억나는 건 나는 좋댔고 이석준 대표는 대박 났어. 이거 하잖아. 딱 그거잖아. 그쵸. 하나 더 줘봐. 하나 더 줘봐. 땅콩이도 그러지 않고. 하나 더 줘봐. 신의 사람 말고. 그거 말고는 네. 저는 딱히 주식 보는 게 없어요. 진짜 말씀드린 대로. 아 그래요? 근데 날씨 이게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추워? 오늘 근데 좋아. 이번 주 지나면 이제 꽃샘추위도 풀리는데 그 하나 더 보는 거 있다. 뭐야? 뭐 아시아나항공 계속 주식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물 먹으라나 엿 먹으라는 거 아니잖아. 빅엿을 드십시오. 빅엿. 빅엿을 준비해라. 제가 아시아나를 옛날에 주식 처음 할 때 좀 사봤다가 이제 한번 물린 적이 있는데 네. 10년 전에 9,000원 주고 샀다가 5,000원 돼갖고 팔았거든. 승진 나가지고요. 몇 주 안 샀으니까 뭐 저긴 아닌데 네. 얘도 떨어졌다가 올라갔는데 이제 아시아나가 제가 알기로 제가 그냥 주변에서 주워 듣기로는 네. 아시아나 자체는 괜찮은데 그 주변에 있는 애들이 아시아나 돈 빨아간다는 얘기를 그냥 우스개로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근데 금옥으로 이런 애들이 네, 근데 저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누가 빨대 뽑아왔다는 얘기네. 네.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빨대가 꽂히고 뽑히고 나면 그래도 뭐 대한항공 반토막은 가지 않겠어요. 장사로. 근데 그리고 서비스도 좋던데. 타면. 빨대가 네. 뽑히기가 어려울 것 같아. 왜냐면 박창구 회장이 다시 인수해. 그래요. 아니 근데 하여튼 이석준 대표 말하는 거 무시하면 안 돼. 함부로 뒷사면 안 돼. 그냥 넘어갈래. 오늘 절대 뒷사는 발언 안 하고 그냥 고이 모셔갈래. 아시아나도 아시아나도 보면 싸 보이네. 뭐 이렇게 말이면 되지. 무슨 뭘 잘못했길래 8,000원밖에 안 되니? 아직 그 아무래버스비는 40배나 주고 있는데 그잖아. 뭘 이렇게 잘못했어?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저도 그냥 나는 거저먹는 거. 이승훈 대표 쫓아서 요번 주에도 똑같이 하는 거는 작년부터 하반기부터 주기차 얘기하는 삼성전자 우선주. 그만해. 아니 삼성전자 우선주가 이거 뭐 사상치 효과 간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네. 이거는 늘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거 저는 액분 한다고 보고 있어요. 할 가능성이 크고 있고요. 그것은 누구나 더 쉽게 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거고요. 저는 아주 초장기적으로 보면 뭐 앞으로 30년도 될지 40년 모르겠지만 뭐야 그건? 상법이 개정되면서 액면가 없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소리지만 액면 분할에 따른 호재 인식도 있다.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주식은 코스피 만 포인트 간다 그러지 왜? 에이 코스피 반 포인트. 네, 그보다는 삼성전자 300만 원 가는 거 빠르겠죠. 근데 그거 모르고 저는 그거보다는 그것도 있고요. 하나 이제 하면 이거는 이석준 대표도 좋아하는 건데 저는 CJENM이 더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CJENM. CJ? CJENM. CJ 조정 좀 받았네. 네, 뭐 조정 CJ 뭐, 구만도. 근데 CJENM을 보는 이유는 CJENM의 사업 포트폴리오는 전적으로 중국에서 중국향이다 보고 있죠. 중국. 그래서 지금 CJN에서 모든 것들은 중국에 판다. 배틀. 네. 뭐 배틀을 팔건 뭘 팔건 뉴하고 CJENM 배틀. 아이 그런 건 애들이나 하는 거고 오늘 점잖은 차지에 뭐 유도 좋고 CGN은 좋은데 CGN에서 히트하는 드라마는 다 판다. 다 판다. 다 CGN에서 하는 모든 잘된 영화는 전부 다 합작 영화 만든다. 또 CGN에서 하는 모든 음악은 다 중국도 간다 이제. 근데 얼마 있어 제가 보면 CGNM이 중국의 가수학도 하는 거죠. 그런 것도 하는 거죠. 그래서 CGNM의 이런 것들 그리고 한중 합작 분위기 이런 것들이 한국 그런 슈스키 같은 거 안 하나? 다 하죠. 중국에 가서? 다 하죠. 그러니까. 이미 하고 있죠. 중국에. 네. 이미 하고 있고 나가수가 똑같은 금요일 날 하잖아요. 중국판 나가수도 그 물론 MBC 거지만 다 똑같은 날 하잖아요. 요리도. 그래서 근데 모든 것이 그런 어떤 판권이나 이런 것들이 좋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보면 이제 이거죠. 우리나라 드라마도 만들고 똑같은 거를 중국에서도 만들고 갑자기 만들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투자 환경도 더 좋아지고. 근데 이제 저는 그거 보는 거 중에 약간 좀 저 CJ는 좋아하는데 네. 그 조심해야 될 건 컨텐츠 보호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좀 더 명확하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 좀 이제 거기서도 이제 지적재산권 관련돼서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좀 생긴다는데 그러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면 네. 대만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란 네. 약간의 우려도 요새는 조금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그쪽으로 송출한 적이 없는데 불법 컨텐츠 넘어가서 이미 다 보고 뭐 이제 검색어 1위 오르고 뭐 이러는 부분들이 CJ 쪽에서 좀 가장 많이 챙겨야 될 어떤 리스크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이제 나라가 갈수록 나라가 이제 거기에 대한 제가 답할 입장은 아니지만 답이 되는 거는
나라가 발전할수록 그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주고 네. 이게 첫 번째가 이제 작년에 한 거가 이제 그동안 20년 하다가 50년 동안 이제 네. 그 콘텐츠의 그 프로그램권을 있잖아요. 프로그램 아이디 쉽게 아이디어죠. 그러니까 나가수 같은 똑같은 못 만들어요. 돈 안 주면. 그래서 그런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런닝맨 있죠. 네. 런닝맨 그런 거 있으면 런닝맨 똑같은 포맷을 못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가기 때문에 시즌에 근데 언젠가는 뭐 중국 사람도 우리나라 깐보다 자기네 만들면 끝이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영화는 맞는데 네. 드라마는 그게 안 돼 있잖아요. 드라마는 드라마 이제 곧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법이 그렇게 안 돼 있잖아 지금. 곧 만들겠지 뭐 이제 뭐야? 아니 그게 네. 제가 말씀드리잖아 늘 그렇지만 하나씩 가는 거거든요. 하나씩 가는 거거든요. 요즘 보면 우리나라 드라마 일본 거 갖다 못 만들어요. 원작이 있잖아요. 네. 원작 고대로 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다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저기 뭐예요? 그다음에 칸타빌레. 아 그것도 마찬가지고 저기 뭐야 꽃보다 남자인가 그런 거죠. 네, 꽃보다 다 남자. 똑같은 원작 있잖아요. 원작 네. 하나 갖고 다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보면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응답하라 뭐 1994 이런 거 네. 있잖아요. 중국에서 10년 있다 만들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래서 돈 주고 사는 거야 다. 이건 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 걱정 안 하셔도 돼요. 10년. 그래서 그런 거가 계속 그 빠른 속도로 가는 건데 중국이 처음으로 지적재산권의 인정을 시작했다.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샤오미의 짝퉁 때문에 그 지적재산이 강화되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보면 왜 지적재산이 강화되냐면 우리나라 제일 모직에 뭐 폴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뭐 브랜드 있잖아요. 그 자체 브랜드 때문에 강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물론 외국의 힘도 있죠. 여기서 압력되지만 결국은 끝까지 버티다가 야 우리 거 있으니 우리가 재벌이 생기잖아요. 삼성이 자기 보고 강화하니까 이제 카피를 못하게 하는 거라고요. 그치. 어느 나라 똑같아 이거냐. 그래서 중국이 강화되는 건 우리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 때문에 하는 거죠. 자기네에서 이제 자꾸 커진 애들이 나오니까. 그럼요. 지금 제일 문제가 샤오미 짝퉁이잖아요. 그래서 샤오미 짝퉁 구글법 보면 구글에도 졸라 나와요. 예? 나 짝퉁 샀잖아. 아 그러니까 그건 자기 문제지. 그러니까 네. 난 그 이후로 알리바바를 지워버렸어. 잘했어. 알리바바 내게 쓰레기만 줬어. 그리고 또 굳이 하나 더 드리자면 이거는 뭐 약간 모멘텀 주식의 성격도 강한데 그래서 뭐 또 딱 그거 아니라도 뭐 일부 비판하는 사람 많은데 KC 그린홀딩스 이런 거가 아 좋더라고 요즘에. 아니 근데 이거 문제 약간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런 거 얘기하면 그럼 뭔데요? 왜? 걔네가 공장 그건데 왜 비판? 아니 우리 그 채널에서 어떤 분이 그건 쓰셨더라고요. 이게 뭐 중국의 법인이 수익이 안 나. 뭐안 날 수 있죠. 안날수 있죠. 그럼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타랑 설비하는 거가 되겠고요. 이 회사에 이제 그 오너 형제 중에 있는데요. 오너 형제 중에 하나는 아예 전공을 중국어 건물 전공해서 제가 알기에는 그래서 워낙 중국 통이에요. 워낙 중국을 잘 알아. 그래서 돈을 버니 안 버니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는데 추세가 이런 게 먹히는 거예요 지금요. 그쵸. 네, 그리고 왜냐면 중국도 보면 이 말씀드렸잖아요. 미세먼지가 엄청 하잖아요. 네. 그 사람이 못 살아갖고 우리나라 같으면 말이나 되잖아요. 네. 막 군대를 보내기 싫어서 원전 출산 갔다는 거야. 그잖아요. 그럼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야 우리 애를 여기서 이 공기에서 살기 싫어. 이래서 원전 출산한다는데 그런 나라인데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거. 그래서 그게 늘 말씀드린 다시 한번 제가 방송을 통해서 확인되지만 KC 그린홀딩스가 아니라도 몰라. 아니면 해상가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되고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중국에도 분명히 이런 회사가 있을 거예요. 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회사가요. 왜냐면 제가 이게 이 회사가 예전에 이름이 코트렐이거든요. 코트레. 네, 코트렐이 뭐냐면 코트렐이 프랑스인가 어디에 워낙 페이턴트를 갖고 있는 사람 이름부터 났을 거예요. 그린홀스 밑에 KC 코트레 있지 않아요? 아니. 코트레는 따로 상명돼 있어. 아니야. 크린 호텔이랑 홀딩스가 있죠. KC 그린 홀딩스가 있고 KC 그린이 있죠. 이름이 바뀌었어요. KC 코트렐이 KC 그린으로 바뀌었고 그것이 주식 분할을 해서 하나가 지주회사가 되고 하나가 사업회사가 됐어요. 네, 근데 이게 코트렐이 타랑 설비에 처음에 페이턴트를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갖고 이제 한 건데 제가 이게 아시아 쪽 판권을 갖고 있거든요. 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네, 같은 거기에 그 뭐라 그래 그 이름이 자회사 때 그 지주회사면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럴 거예요. 그래서 맞죠? 그렇게 돼 있어요. 계열로 돼 있죠. 네. 그래서 이게 보면 이게 뭐 코트레 될지 사업이 뭔지 모르겠지만 또 대표적인 걸 사시면 되겠고요. 중국에도 분명히 이런 회사가 있을 겁니다. 후광풍에 관련된 것도 중국에서 하여튼 찾아보지 않고 저는 모르지만 중국에서 뭐 관심 있으시면 혹시 중국에서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은 탈황설비 제가 불러드리면 탈황설비 그런 집진 설비 집진이거든요. 먼지 집하는 거 그 황을 빼는 거 있죠. 네. 이제 황이라는 거가 엄청 몸에 안 좋은 거거든요. 제가 얘기하는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미세먼지 집진하는 거 있죠. 그런 회사 주식 사면 대박 날 수 있어요. 중국에서.
근데 전 중국을 모르니까 이걸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그런 것들 관련주들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중국은. 그래서 이게 앞으로 제가 볼 거야 20년 동안 먹고 살 거려. 중국에서 이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거기에 보면 특히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공산당 지분이 있다거나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어? 그리고 지방정부의 지분이 있다. 지방정부 공산당 지분이 있는 거 우리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대박 날 거예요.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게 단기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런 쪽에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중국에서 특히 아직 멀었는데 중국이 워낙 규모는 작은데 매년 10배씩 커지는 시장이 중국의 유기농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관련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풀먼이 중국에서 하긴 하는데 매출이 좀 작아요. 매출 작든 낮든 상관없어. 해. 예, 근데 약간 유의하셔야 되는 거가 우리나라가 수출이 쉽지가 않아요. 아니, 왜냐면- 거기 아예 있어요. 왜냐면 농장이 있어요. 뭐 그럼 좋아. 근데 우리나라가 농산물을 우리나라가 받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 받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하는 것도 이건 항상 상호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 그래서 거기 혹시 공장이 있거나 거기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가 내가 보기에 풀먼이 잘 모르지만 그런 게 거기서 사업하고 있으면 제가 보기에 그 시장이 엄청 커질 거예요. 그래서 풀먼은 좋아요? 가공된 것만 들어오죠. 풀먼이 그쪽에서 유기농해가지고 그게 북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풀먼 많이 올라가고 있구만. 풀먼 제가 보기에 이게 뭐 오른다 그러면 저는 이거 처음 봤거든요. 요새 본 적이 없거든요. 이거 풀먼 중국 때문에 오를 거래요? 예, 중국 때문에 오르고 있고 네. 풀먼이 10배씩 커져요. 유기농 시장이. 풀무원 그 푸드 하여튼 자회사 상장해요. 그래서 이제 얘네도 풀무원도 지금 풀무원 식품인가를 상장을 시켜서 네. 얘가 이제 지주회사거든요. 네. 풀무원 식품 상장하는데 얘 시가총액만큼 풀무원 식품이 시가총액이 돼서 네네. 이제 그거 이슈 있고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 해갖고 중국 유기농 그쪽 있고 그러니까 유기농은 제가 보면 유기농 얘기하는 거예요. 실적으로는 중국 법인은 의미가 없는데 실적으로는 미국 법인이 올해 턴어라운드 하는 거 이것 때문에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미국 쪽은 이제 저도 잘 알잖아요. 미국 쪽은 이제 두부거든요. 두부랑 이제 네, 각종 네. 뭐 스낵이나 이런 거 그게 파는 건데 네. 그거는 전적으로 이제 그 두부를 많이 먹죠 이제보다. 중국에서 네. 미국 사람도 토프를 많이 먹긴 먹는데 그거 거의 중국 회사들이 꽉 잡고 있거든요. 중국이랑 일본.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한국산 토프를 먹는 사람 별로 본지 못봤어요. 거의 매장에 대부분 중국 거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거 약한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커지는 것은 왜냐하면 이미 미국은 유기농이 커요. 유기농이 전 세계에서 레벨을 보면 점유율 한 1위권은 동부 유럽, 북부 유럽이 꽉 잡고 있고 시장이 워낙 거의 한 50%까지 갈 겁니다. 유기농 점유율이요. 미국도 상당히 높아져 있는데 우리나라도 한 10몇 프로가 안 되고 있는데 중국은 지금 하여튼 0.몇 프로예요. 시작이에요, 시작. 근데 10배씩 커져요. 중국의 유기농이. CJ 제일제당하고 네. 실제단도 난 모르지만 중국에 그거 하고 있어? 유기농 있어? 공장? 공장은 없죠. 네. 그냥 공장 만들면 되지. 저거 가공해서 브랜드 있잖아 하고. 브랜드. 네. 그 다음에 대상이가 초록마을 있고. 네. 그 다음에 공장 있어? 최근에 식품주 중에서 움직이는 거 신세계 푸드 공장 있어, 공장? 없어요. 신세계 푸드는 다 국내 이슈로 움직이는 거야. 일단 중국은 하여튼 그게 농산물은 수출입이 우리는 잘 안 되기 때문에 서로 네. 지금 이번에 우리가 그 FTA별로 해당이 없기 때문에 중국에 공장도 있고 매장도 있는 애 찾으면 제가 보기에는 풀먼 걔밖에 없어. 그러니까 뭐 관심 가지면 될 것 같아. 근데 정확한 풀먼 거는 갈것 같아. 예. 우리가 풀먼인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돈을 버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그런 게 맞다. 유기농. 네네네. 네, 거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방 정부에서 농장 갖고 있는 애들이 갑이겠네요. 그렇죠. 지분까지 갖고 있어야지. 근데 이제 그거 지분. 그 SBS 그거 연초에 했던 거 보게 되면 네. 그 유학 갔다 온 애들이 최근에 이제 그 스타트업 하는 게 그쪽 다시 유기농 사업. 네. 네. 어디서? 중국에서? 중국에서. 네. 중국에서 보내드린 유학 갔다가 거, 한국에 네. 왔다가 다시 간 애들? 아니 유럽에서 뭐 MBA 오거나 하거나 뭐 중국 사람? 중국 애들이 중국 애들이. 뭐 미국에서 공부하고 뭐 하든 와서 한국에 와서 아니 그러니까 중국에 와서 다시 그 스타트업 하는 게 유기농. 그렇다니까. 유기농이 워낙 처지고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먹거리 때문에 원정 출산?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게 그 나라라니까요. 가짜 계란도 만드는데 15어떻게 그러니까. 나오는 게. 결론적으로 도시농업이 네. 또 그쪽에서 주변에서 이제 활성화된다는. 근데 도시농업이 근데 이게 중국은 워낙 땅이 좀 공기 안 좋아서 그렇잖아. 그 설비죠. 그러니까 결론. 물도 안 좋고 그게.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마디씩 하죠. 수석선 대표 모처럼 나오셨는데. 아 정신 없어요. 오랜만에 오니까 자주 와야 되는데. 자주 네, 와야죠, 그래. 자주 와서 할 말이 없어. 추워. 꽃샘 추위 싫어. 이성훈 대표는 어땠어요? 꽃샘 추위 싫어. 이성훈 대표는. 오늘 추워서 정신이 없었어요.
이거 모르지도 그래. 난 추워요. 추위 옷을 많이 세 타. 겹이나 입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추위 많이 타. 아, 진짜 어이없는 사람이야. 난방주에 기대하셔야 되겠어요. 네, 난방주. 신일산업을 신일산업 신일산업을 사라. 잘 봐야겠어. 오늘 샀더니 내일부터 날씨 풀립니다 이런다 이제. 아, 오늘 여기서 이렇게 할까요? 오늘 시즌 2 딱한 점 오늘 9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우.